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합격 전략과 연방정부 무상학자금 지원에 관한 무료 세미나 2탄에 대한 정보들과 또 대학 합격자 통보 시즌을 맞이해서요. 여러 명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원장 모셨습니다. 샘리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대학 합격자 통보 시즌이 돌아왔군요. 네, 우리 한인들이 일리노이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가요?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삼페인이죠. 주립대. 네. 예, 그러니까 지난 2월 1일 날 다 발표를 했죠. 2월 1일에 발표가 됐군요. 그래서 2월 1일 날 발표가 다 됐는데 그 어바나 삼페인 같은 경우에는 얼리하고 레귤러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시스템이에요. 좀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데요. 네. 예, 그래서 2월 1일 날 이미 다 발표를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부 뭐 미시간 대학이나 네. 위스콘신대 다른 사립대들은 아직 레귤러는 네. 3월 달에 발표를 하죠. 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여기서 일리노이에서 대학 가는 분포를 보면 네. 일리노이에서 일리노이 주 안에 가는 학생 비율이 한 90%가 되고요. 그다음에 타주 네이버후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인디아나,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런 일리노이 주변 스테이트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 쪽에 있는 명문대 아이비리그, 그다음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어쨌든 뭐 우리 여기서 숫자로는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스티븐슨 하이스쿨이나 GBS, 그다음에 윌메스에 있는 유트리얼 뭐 이런 학교들에서 가장 많이 가는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2월 1일 날 레귤러까지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예. 레귤러는 신청을 조금 늦게 하는데도 그렇죠. 발표가 함께 나나요? 예. 미리 2월 1일 날 발표를 했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이제 뭐 희비가 좀 엇갈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합격된 학생을 이제 가정에 두실 때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비 걱정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네. 걱정이 이제 학비 걱정이죠. 네. 합격은 했는데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오늘 나눌 이야기 중에 한 테마가요. 네. 그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어바나 삼페인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최근에 우리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삼페인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 할까, 우리 학생들이 가는 어떤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학비 문제는 좀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사실 일리노이 주립대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도 이 주 안에서 최고의 주립대 가운데 한 곳인 일리노이 주립대가 일리노이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동양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 안에 들어가서도 적응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바나 삼페인 우리가 U of I라고 하기도 하고 UIUC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이제 큰 학교죠. 큰 학교고 아시안들이 많이 있죠. 다니는 학교고요. 아시안들이 전체 비율로 한 15% 정도 되는데 그 유학생까지 합쳐서 그 아시안들이 차지하는 어떤 U of I의 어떤 버젯 포션은 한 25% 정도 되죠. 예. 유학생들이 한국, 중국, 인도, 한국 학생들이 많고 물론 여기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의 어떤 방금 우리 최참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거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미국 전국에서 탑
기업들이 안에 드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엔지니어링,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쪽은 탑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보다 좋은 학교는 MIT, 뭐 스탠포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유오바이가 가장 좋은 학교로 보면 되고요. 네. 또 인문계 쪽으로 가면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에서 한 3위 하는 학교예요. 회계학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면에서 좋은 전공, 좋은 과를 어렵게 들어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네.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로 조금 수월한 학과도 예, 있나요? 수월한 학교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 한 20% 안에 들면 그 학교에서 어바나 샴페인에 갈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워낙 과가 많고 다양한 분포가 있어서 학생 차별도 학생의 어떤 그것도 수준도 다르죠. 편차가 예, 좀 편차가 크다는 많이 거죠. 크죠. 네. 그래서 공부가 좀 중상위권 하는 학생이 있고 탑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 선택을 할 적에 아주 중요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학부형께서 미국의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유오바에 내 있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네.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항상 예비를 해야 되죠.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다음에 세컨 메이저를 어떻게 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게 컴퓨터 관련된 유오바이에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컴퓨터 네. 사이언스도 있고 뭐 케미스트리, 컴퓨터 사이언스, 매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컴퓨터하고 연관된 메이저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컨 선택으로 어떻게 잘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찬스가 있는 건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또 일반적인 언디사이드로 결정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학생에 따라 이제 성적에 따라서 좀 더 심중한 결정이 필요하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전략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전략을 잘 짜고 전문가와 상의를 잘 하다 보면은 좋은 학교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칼리지 플래닝에서 또 맡아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보내신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몇몇 맞습니다. 학생들을 좀 소개해 예. 주시죠. 원래 저희들 그 유오바이의 엔지니어링에 들어간 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그 10학년 때부터 저희들 와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네. 이제 대학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성적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SAT나 ACT 스탠다드 테스트고 네. 그 외에 이제 액티비티나 에세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은 학교 성적이 유오바이 엔지니어링 갈 만한 성적이 아니에요. 네. 학교 GPA가 3.64 정도인데 컴퓨터 엔지니어링 유오바이 합격하려면 평균이 3.8 이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워낙 엔지니어링 그것도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원하고 다른 학교를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학생도 그래서 알겠다고 내기는 내는데 개런티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자.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희들한테 푸시는 하지만 네.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방금 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다른 전략적인 부분 GPA는 약하지만 다른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죠. 다른 것들이 어떤 예를 것들이 들면 그 학생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선모 때 네. 사이버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요즘 해킹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사이버 해킹. 그래서 선모 때 저희들이 사이버 해킹 선모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해킹 프로그램을 예. 배울 수 있대. 예, 해킹을 방어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 선모 프로그램을 타주에 있는 학교에 2주 동안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 쪽에 어떤 DNA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모 액티비티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에세이를 어떤 누구보다도 잘 썼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비리그 출신 선생님들하고 한 7, 8명 전문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학생만큼 에세이를 잘 쓴 학생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썼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침 결과는 뚜껑을 열었는데 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뒷마당에 나가서 전략이죠. 펄펄펄 뛰면서 너무 소리 지르면서 네. 좋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서 선물도 사오고 이런 네. 학생이 하나 있었고 또 반대로 이 학생은 3.84예요.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3.84인데 디폴 당했어요. 합격을 못한 거죠. 근데 성적은 앞에 학생보다 훨씬 좋은 학생 똑같은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냈는데 합격을 못하고 합격 보류를 당하고 합격 보류 당해서 성적으로는 어지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성적만 좋으면 유오바이 정도는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곳이 유오바이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GBN 출신인데 3.84 학생이에요. 네. 근데 액티비티는 뭐 그저 그렇지 보통이지만 합격을 먹어 디폴을 당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주 만에 네. 지구 관심 있는 컴퓨터 쪽이니까 리서치를 하나 시켰어요. 급하게 우리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에디셔널리 학교에 제출했는데 파이널리 2월 1일 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게 사실 디퍼에서 합격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굉장히 않거든요. 낮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점만 잘 따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교들은 그 정도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경쟁력이 치열한 유바이 상위권 엔지니어링이나 학교들. 그다음에 아이비리그 있는 명문대, 네. 노스웨스턴, 시카고대 이런 데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률이 보통 10% 미만인데 네. 저희들이 한 5, 60%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중심으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주립대학이지만 사실 싸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옛날에는요,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칼리지 플래닝을 시작할 적에만 해도 19,000불 정도 했어요. 예. 그 기숙사비 언젠가요? 합쳐서 한 10년 네. 전이니까 네. 2008년, 예. 7년 이 정도 때 지금은 36,000불을 해요. 36,000불. 36,000불 예. 이요? 네. 훨씬 많이 올랐죠. 훨씬 올라갔죠. 근데 36,000불을 매년 다 내고 다니신다면 한인 가정들이 우리 평균 우리가 이게 보면 인컴이 많은 가정들은 6, 7만 불 세금 보고하는 게 적은 가정들이 3, 4만 불을 네. 세금 보고를 해요. 물론 뭐 더 저소득층도 있지만 그러면 평균 우리가 5만 불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한인 가정들이 5만 불 인컴이 있는 가정이 3만 6천 불을 1년에 다 내버리면 세금으로만 내버리시면 다 내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라는 거, 파이낸셜 에이드. 예, 네. 그 장학금과 그랜트 이런 보조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은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학자금 걱정을 할 때죠. 그래서 보조를 받고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다 학비가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론하는 단계도 있고요. 그것도 론도 연방 정부에서 주는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에서 주는 거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학자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네. 뭐 주립대 학비가 이렇게 비싼데 사립대학은 정말 엄두도 못 내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립대는 평균 6만 불에서 7만 불, 요즘은 7만 5천 불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네. 근데 7, 8만 불 하는 학교를 우리가 그럼 누가 보낼 수 있나요? 원서를 내면은 네. 우리 한인 가정에서는 실제 보낼 수 있는 가정 비율이 거의 힘들죠. 아유, 거의 그런데 없어요. 저희들한테 네. 칼리지 플래닝에 오시면 가끔 저희들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주립대 학비로 네. 사립대 명문대를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 그렇게 갈 수 그래서 있나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주립대는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에이드 지원하는 포션이 50% 6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절반은 지원을 해주지만 절반은 너가 부담해야 된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명문대 하버드나 뭐 스탠퍼드 이런 데는 동문들이 워낙 짱짱해서 졸업하고 나가면 많은 도네이션을 하죠. 예. 그래서 재정적인 게 네. 탄탄하니까 네.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 포션이 훨씬 주립대보다 높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90%, 95%, 어떤 학교는 99%까지 지원해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원서를 내봐야 안다고 할 수 그렇죠. 있고 가르쳐 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그 지원을 파이낸셜 에이드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사립대 가더라도 어떤 가정형편에 따라서 인컴이나 재산에 따라서 2만 불만 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1만 불도 안 내는 학생이 있는 그거는 학생 학부형 시츄에이션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년에 켄터키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집은 언다큐먼트 학생이에요. 가정적으로 이제 인컴이 거의 없고 힘들어서 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풀 장학금 프로그램만 어플라이를 했죠. 그걸 해서 조지타운대 좋은 학교죠. 조지타운대 명문대 중에 한 곳이죠. 탑 15 안에 드는 좋은 네. 학교인데 거기에 4년 풀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 학생 가정이나 학생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학자금을 어떻게 미리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예. 이런 정보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얻으실 수가 있는 기회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무료 세미나를 또 칼리지 플래닝에서 직접 개최를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도 무료 세미나 2탄을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격 전략과 이런 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들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시 다시 한번 말씀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기본적인 것을 얻고 가지만 또 그 자기한테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이 예, 또 다르죠. 자녀한테 필요한 그 인포메이션은 또 세미나가 끝나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네. 무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하는 세미나가 똑같은 세미나는 아니에요. 시즌별로 네. 우리가 입학 시즌에는 좀 어드미션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네. 세미나를 하고 지금 같은 이런 시즌에는 또 학자금에서 조금 네. 더 준비를 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그 K라디오와 함께하는 세미나는 3월 3일 날 네.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 3월 3일 오후 3시 333입니다. 예, 333으로 기억하시면 네. 됩니다. 예. 3월 3일 오후 3시에 K라디오 공개홀에서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드미션 전략, 네. 그다음에 학자금, 합격을 했는데 학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어떻게 준비함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참가 대상들은 어떻게 뭐 고등학생 학부모만 해당이 되나요? 예, 아니면 저희들이 처음에 7, 8년, 10여 년 전에 이 세미나를 하면 네. 한국 부모들이 조급하잖아요. 네. 딱 당해서 12학년 시니어 부모들이 거의 90%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세미나를 하고 알림으로 이제는 많이 알아서 미리 오면 더 많은 혜택, 더 좋은 조건에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요즘은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오시고 미들스쿨 그다음에 하이스쿨 저학년에도 많이 9학년 10학년에도 많이 와요. 네. 근데 미리 올수록 중요한 게 그만큼 학생들을 준비해 가고 잘 만들어 가는데 덜 힘들어집니다. 근데 막상 하이스쿨 시니어 주니어 때 오면 그만큼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더 힘이 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와서 맡겨두면 부모님들 걱정도 없어지고 학생들은 저희들의 그 액션 플랜에 따라서 잘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고를 석세스풀하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되니까 저희들은 오픈돼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하이스쿨 시니어까지 이번 칼리지 자녀를 둔 분들도 칼리지에 있는데 학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돼요. 매년.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도 드리고 또 파이낸셜 에이드를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 드리니까 이번 대학생 자녀들까지 오셔도 되죠. 예. 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칼리지 플래닝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847-450-8001 칼리지 플래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 합격은 했는데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시니까 대학 진학도 전략과 플랜입니다. 합격 전략과 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무료 세미나 2탄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는 3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K라디오 공개홀로 오십시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원장과 함께 합격 전략과 대학 합격 전략과 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알아봤고요. 무료 세미나 2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대학 합격했는데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칼리지 플래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칼리지 플래닝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847-450-8001 847-450-8001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번 무료 세미나 2탄은 오는 3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K라디오 공개홀입니다. 1301 울프로드 프로스펙트 하이츠 60070에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2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